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보를 봤는데요. 많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8월 달에는 그래도 시장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8월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2부도 좀 더 스피드하게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동아일텍, 8,990원에 30%요. 매수가 비중은요? 저게 8,990원에 3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에 이게 샀는 건데, 네. 10,000원에 이거 샀는 건데, 물 타서 이렇게 좀 내려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거래량도 없고, 이제 네. 굉장히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잘요. 지금 OLED 이쪽이 좀 좋지는 않아요. LCD나 뭐 OLED 이쪽 자체가 이 소비하고 연결되는 거거나 연결되다 보니 최근에 많이 네. 못 갔어요. 특히 뭐 이 패널 쪽 그 관련 업체들이 좀 힘을 못 봤는데 다음 한 3, 4분기도 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식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말고 한 번 더 있거든요. 요 공간. 그러니까 요 공간이 오면 끌고 있지 말고요. 매도해가지고 8,000원에서 8,500원 요 사이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8,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이게 자율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요 반등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종목 자체는 그러니까 OLED, LCD 이 패널 관련돼 있는 종목은 세게 못 가요. 최근에 그 패널의 재고 부분들과 소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쪽 그 패널 쪽 관련된 종목은 당분간 안 보는 게 나아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8,000에서 8,500원 되면 매도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8,500원 정도까지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하세요. 종목 교체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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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비너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7,760원.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가정용 의료기기라 해가지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딱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 기준에서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지만 이 신규주들 있잖아, 신규주들. 신규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형성하는 이 회사의 실적이 좋고 실적이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적정 가격이 어디냐 찾아가요. 이게 시장 가격이거든요. 이게 가격 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당을 봤을 때 여기는 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높다고 생각할 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신규주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사신 가격에 이 종목도 또 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머리가 얼마냐면 8,600원, 700원 요 라인에 또 여기 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나름 저점이라 생각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가격이 싼 게 좋냐, 가격이 비싼 게 좋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싸는 거는 좋은 건데 이건 대형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대형주 싼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이 시가총액 작은 것들 900억짜리인 거잖아요. 이게 시가총액 좁잖아요. 그거는 높은 게 더 좋아요. 빨리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작다는 건 변동성을 타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더디어요. 빨리 못 가 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은 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시가총액을 무조건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크냐 작냐 이런 종목들은. 근데 시가총액 작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매수를 잘못하면 밑으로 더 꽂혀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하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스닥 조그만 것들은 이 역배열에서 매수하는 게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세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역사이클에 걸리면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더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싼 거는 대형주 비싸게 사는 게 더 나아요. 좀 탄력 있는 거, 인기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알겠죠? 그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반등을 주면 종목을 교체할 확률이 더 좋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예. 이거 얼마에 파실 건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8,000원 정도. 예? 8,000 얼마요? 8,100원 정도요. 지금 8,200원인데요.
잠깐만요. 못 봤구나. 이거 금요일에 안 봤죠? 시세. 다른 거 보다가 지금. 그러셨어요. 네. 위쪽에 열려 있으니까 이 자리는 길게는 롱으로 봤을 때는 9,600원, 짧게 봤을 때는 8,500원, 8,600원 이렇게 보면 돼요. 숏과 롱으로 볼 때 롱은 9,600원, 숏은 정확대에서 팔면 돼요. 그렇게 되면 8,500원요? 예, 8,600원, 8,500원 그 라인으로 알겠습니다. 팔아버리세요. 예. 또 저항대가 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태광이고요. 태광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0%예요. 매수가는? 7,600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조선 그 피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피팅 업체 맞아요. 예, 그 네. 연말 되면 좋아질 것 같아서 계속 들고 있어요. 원래는 네. 한 30%였는데 10%는 작년 이맘때 팔았어요. 한 5,000주 팔고 네. 지금 한 1,500주 갖고 있어요. 좀 더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좀 더 더 갖고 가는 사라고요? 거. 아니, 더 갖고 가는 거. 네. 좀 더 끌고 가도 네, 돼요. 네. 이 종목은 14,000원 넘어오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님이 얘기한 거는 그 업황이에요. 업황 자체. 그다음에 조선주가 좋으니까 피팅 업체가 좋아요. 지금 뭐 이쪽 뭐 태광뿐 아니라 그 성광밴드, 근데 한국한번 뭐 본행제 쪽 뭐 이런 것들 되게 좀 최근에 주가가 좋았거든요. 시세가. 그건 조선 네. 사이클 자체가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조선에 따라가는 그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조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14,000원짜리가 위쪽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게 계속 가질 않더라고요. 그 위로. 거기가 왜 그러냐면 매물대라 그래. 매물대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매물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요 자리라고 봐요. 딱 월봉을 켜놓고 보면 요 자리 봐. 여기 보면 이 3,000장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14,000원 왜 이렇게 못 가요라고 하는 건 여기 네. 봐봐요. 뾰족한 게 하나, 둘, 셋. 여기가 강하잖아요. 여기가 네. 이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가 되게 큰 매물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 오면 밀리는 거예요. 여기가. 왜 그러면 그동안 2018년에 샀던 물량들이 그때 손해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네. 지금 매도 오는 거야. 야, 이제 본전 왔다고 파는 물량들을 흡수해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실적 베이스하고 업황의 회복이에요. 근데 딱 보면 이 종목은 이 수급 봤어요? 수급 기관들이 많이 사죠. 아니요. 이거 보면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계속 네네. 쭉 사. 기관들이 핸들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주축으로 가는 거는 특히 기관 같은 거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펀드멘탈 매매예요. 이제 실적 매매 이게 스몰캡 종목들을 한 종목 계속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그 기관들이 계속 사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여기 보면 쭉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넘어가면 이 물량을 흡수하고 여기만 넘어가면 위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한 18,000원 정도 되면 팔려고 하는데. 18,000원 왜 18,000원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거기 목표가 보면은 18,000원이라고 누가 목표가 그렇게 정했어요? 이게 증권 그 목표가가 어디 보면 있던데 네. 핸드폰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건 정답이 될 그것까지 수가 끌고 없어요. 갈래.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한 거지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늘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답을 따라가는 거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가지고 저평가다, 고평가다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어날 일들이 변수가 있어요. 내일 비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모레도 태풍 올지 모르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대응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만약 갑자기 태풍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변수가 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곳곳에 올라갈 때 걸리는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14,000원, 15,000원 요 라인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더 갖고 있고 여기서 자꾸 밀린다 그러면 또 빠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8,000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밀릴 수 있잖아요. 여기 밀렸잖아요. 여기요. 그죠? 네네. 그럼 여기서도 또 밀렸죠. 한번. 여기서 네. 또 밀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올라갈 게 아니라 떨어질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자리가 14,000원, 15,000원짜리거든요. 여기 14,000원짜리, 15,000원짜리 넘어가면 홀딩, 못 나가면 비중 10% 매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 찐팬이에요, 찐팬.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여기 네. 영풍이요. 아, 영풍 사셨어요? 예. 매수가격 비중은요? 요거 네. 작년에 1년 전에 53만 원에 샀다가 67만 원에 팔아먹고 요 빠져서 요번에 53만 5천 원에 또 샀는데요.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잘하시네. 예. 그러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돼요. 또 그러면 이거 얼마나 팔면 돼요? 나 이거 65만 원 보는데요. 네, 그럼 그거 또 팔면 돼요. 아니 잘하셔서. 근데 네. 보면은 네. 아주 주식 토론방송을 욕을 엄청 하더라고. 무상증자라도 해서 자본금을 좀 늘리든지 해야지. 거래량도 없고 한데 이거 진짜 또 저기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네, 많이 빠졌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봐요. 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 토론방 이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가가지고 그 네. 내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네. 그 토론방에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막 되게 커뮤니티에 보면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는 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악의적으로 글을 만들어서 이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싸는 주식을 사게 뭐 아르바이트 알바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데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가격의 논리 있잖아요. 아, 이 정도 와서 사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대형주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클에 맞춰서 매수 매도 하면 돼요. 이 회사가 무중을 하든 유통 물량이 없든 나만 수익을 보면 예. 전문가님이 1년 전에 네. 제가 요거 샀을 때 70만 원 넘어가니까 그때까지 꼭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네. 했다가 67만 원 왔길래 아 이제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네. 안 본다 해가지고 떨어져서 그 가격대 와서 네. 또 잡은 거거든요. 네. 이게 70만 원 넘었었어요. 예, 잘했어요. 70만 원 넘. 예, 70만 원 넘었어요. 예, 이번에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65만 원 이 언저리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격 그때 오면 또 팔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밑에서 기다렸다가 또 사세요. 그럼 또 그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예, 이 종목은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는 종목이고 사이클대로 매매하면 되고 뭐 무중이다, 뭐 유중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커뮤니티에 동조돼서 뭐 움직일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이클대로 거래량이 없어요. 이 종목은 원래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이니까 그걸 사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사신 건 거래량 없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없고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얘기했던 65만 원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ISC요. ISC 샀어요? 예, 매수가 35,000원에 비중이요? 60%요. 좀 이렇게 사진지 꽤 되셨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 저는 오랫동안 못 가지고 있어서요. 네네네. 한 6, 7일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별로 안 좋은데 다운 사이클인데 이거는 이게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느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이 종목에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지금이요. 그죠?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른 거보다는 못 가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에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게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영향을 줘요. 실적이 전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다운 사이클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가 이 밑으로 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떨어지는 확률을 비교해 보는데 이 종목은 떨어지는 확률이 더 커요. 그 비중도 많이 사줬잖아요. 허리잖아요, 허리가.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사신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서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네. 밑으로 그냥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하거든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보면 차트 모양을 보면 이게 보면 여기 어깨,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이게 세 개의 머리가 딱 나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여기 뭐 패턴 자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패턴을 만든 게 헤드앤숄저, 그다음에 헤드앤숄저 이렇게 있거든요. 헤드앤숄저는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거의 추세가 빠질 때 이쪽 고점에서 어깨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시벨선이 꺼질 때 빠진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종목은 피크아웃이에요. 반도체 자체는 안 좋아요. 3분기, 4분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반드시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하고요?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전 매도할 거예요. 비중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여기서 이 사이클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5,000원짜리가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많이 올랐어요? 안 올라왔어요? 선생님이 산 많이 가격을 올랐죠. 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간 자리가 어디냐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꼭지 두 개 딱 여기 어디 여기죠. 그러면 예. 예,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요 원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운 사이클에 네. 걸리잖아요. 여기도 다운 사이클에 네.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대외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여기서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높구나라고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네. 보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이렇게 딱 펼쳐놓고 스토리 과정을 보면 내가 지금 산 가격이 높냐 얕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되고 이런 종목들은 특히 그걸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예. 떨어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삼목 S폼이요. 삼목에 스폰서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네, 매수가는 2만 원에 비중은 30%요. 직접 샀어요? 네? 직접 샀어요? 아니면 누구 추천받았어요? 또? 직접 제가 사셨어요? 샀어요. 사신 네. 이유가 있어요? 아니 고점 대비 한 60% 빠졌고 네. 그래서 또 여기 뭐 영업이익이나 네, 좋아요, 이런 부분도 이게요. 네. 네네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일봉상 지금 반등 시점에서 사긴 했는데 네. 121선이 위에 있어서 네. 이게 조금 더 보고 샀어야 됐나 싶어가지고. 아니, 잘 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면 되잖아요. 잘하시는데. 사는데 저는 전 고점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쯤에서 매도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등이라고 5025라고 그러거든요. 5025 반등.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네 반쯤 올라왔을 때. 네, 매도친 거. 네, 떨어졌. 네, 50 이게 고점 대비 50% 60%는 그 매수 포인트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50 네네. 빠지고 25% 그러니까 여기 중간가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게 위에 121선이 있잖아요. 거기 걸리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은데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다시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 이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중요해. 이거 뭐냐면, 근데 우리가 볼 때, 네. 저는 개인적인 지론이 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하는 게 다르게 좀 수익남 얼른 챙겨요. 무서워요. 네 맞아요. 수익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제가 뭐냐면, 수익을 자주 찾아올 수 있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살 수 네.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뭐를 살지 모르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근데 내가 다른 종목도 보고 이거만 목매이지 않으면 수익을 났을 때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또 다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다른 종목도 눈에 보이니까 그 수익을 그냥 놔두진 않아요. 그거를 조금씩 네.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왜 그러면 그럼 불확실성이 멘토님 많기 그만- 때문에. 예. 그럼 23,000원 이 사이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저랑 똑같은데 잘 보시는데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뭐 그건 아닌데 멘토님 방송 보고 공부는 했는데 예, 그 좀 선에 공부하니까 좀 걸리면 보여요? 떨어질까봐. 네네네. 조금 낫죠. 공부하니까. 네 차트 아무래도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좀 예, 낫더라고요. 예, 공부해야 돼. 무조건 근데 해야 돼. 기다리질 못해서 좀 그게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네네. 돼요? 더 수익 택- 날 때 팔아야죠. 수익 날 때 탁 팔고 다른 거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이런 자리 있잖아요. 한번 탁 튀어올 때 판다고 생각해봐요. 딱 지금도 3% 4%대잖아요. 이거를 계속 네네. 쌓는다고 생각해요. 종목을 볼 줄 아시거든요. 지금요.
차트를 볼 줄 네네. 알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자리는 좀 더 빨리 가려면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음에 매수할 때 네네네. 정배열, 그다음에 거래가 좀 들어온 거를 매매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실적이 받쳐주고 네. 시가총액 잡고 외국인 기관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나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는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려면 이런 종목도 괜찮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서두에 내 성격이 이러면 좀 더 빠른 걸로 하려면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찐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휴젤이고요. 네. 보톡스 회사 휴젤이고 네. 13만 1,000원에 50%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사셨나요? 예. 그래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말 많이 힘들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꼽는다면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이게 실적 베이스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적적 베이스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업황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주기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거의 다 네. 이게 사이클이에요. 여기 보면 피크아웃, 피크인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면 피크인, 네. 피크아웃.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요 자리, 예. 그죠? 또 요 자리, 예. 그다음 또 요 자리 왔거든요. 이게 주기가 한 2년 주기로 돌아요. 움직이는 게 2년 예.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 또 움직일 수 있는 이 상승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이번에 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이 회사는 실적도 예. 좋아요. 예. 근데 예, 이 당연히 예. 마스크를 보면 좀 더 좋을 수 있을 건데, 마스크를 예.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부 예. 미용들 피부 장비 관련주는 되게 좋았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에는 예. 이런 쪽, 미용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예. 가져가서 목표가는 15만 원 잡고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한번 그리고 대응해 전문가님, 보세요. 예, 전문가님, 그리고 자진 상태 얘기가 나와서 네. 그게 혹시 뭐 가능한 일인지. 그거는 회사로 직접 그게 전화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보면 주식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회사 우리가 이게 법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다 IR 예.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관리하는 예. 담당을 업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예.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예, 내가 이런 그리고 13만 5천, 예. 네. 그 13만 5천 원대 가면 맞고 떨어지고 몇 번 하던데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빠지진 돌파. 않을까요? 돌파. 예, 돌파죠.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업황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실적이 네. 좋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 네. 섹터 자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여줘요. 걔들이 예. 먼저 이렇게 최근에 움직였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이거 얘하고 셀트리온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섰잖아요. 머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이 먼저 치고 나머지는 막 따라와요. 그런 예. 형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이 관련주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볼 때 제약바이오가 막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하반기는 뭐 제약바이오 좀 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는 예, 게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우리가 종목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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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 왜요? 그 SCT요. 예. 매수가 너무 많이 비중.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예. 많이 샀어요. 많이 사셨어요? 근데 본전이나 올라나 걱정이 너무 돼서. 이거는 그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누가 좀 사보라고 해서 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매수가 다시 한 네. 번만요. 매수가가 2,700원이요. 비중은요? 50%인데 많아요. 그래 많이 사셨어요? 이 네. 종목은 그 움직였던 게 뭐냐면 계절 테마로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뭐 여름에 네. 더워지면 뭐 같은 이 삼성전자 쪽 뭐 납품 때문에 뭐 좀 움직이는 테마주예요. 근데 지금 예. 보면 생각보다 이제 여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중순이잖아요. 그죠? 네. 좀 있으면 입추예요. 그리고 네네.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 태풍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다지 덥지는 않았어요. 7월 달은 되게 좋았는데 8월 달 들으면서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꺾였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런 영향이 좀 있거든요. 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똑같아요. 뭐 신일전자, 그다음에 뭐 여름태 뭐 재룡전기, 뭐 일진전기, 그다음에 뭐 파세코, 그다음에 신일전자, 뭐 이런 차트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이제 찬바람이 조금 이렇게 불거나 날씨가 떠온다면 이 종목은 또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거 살 때는 많이 샀다가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는데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종목은 많이 사면 돼요. 삼성전자 많이 사도 불안하지 않을 건데 이런 종목들은 많이 사면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불안해요. 아, 그래요? 이거 본전은 올라나 모르겠네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려도 오기만 하면 기다리겠는데. 네, 그나마 실적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네. 여기 2,300원 있거든요. 네. 여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가장 중요해요. 2,300원.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요. 그때 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2,300원, 2,400원, 요 언저리가 하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그냥 끝까지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이 팍 들어와요. 이게 탁, 이게 반등이 확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정리를 해요. 이때 거래가 들어와서 더 올라갈 거냐라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들 때문에 이게 종목이 많이 계절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이 종목하고 신일전자 한번 볼까요? 신일전자도 똑같아요. 이 차트가 비슷하죠? 똑같죠?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똑같죠? 이렇게 얘하고 똑같죠? 네네. 네, 똑같죠. 이 그래프가 얘하고 예. 그 다음에 SCD 이렇게 똑같죠? 똑같잖아요. 예, 비슷비슷하잖아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또 오래 걸려요. 또 시간이. 2,300원. 네, 그 언저리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태경 케미칼이고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400원에 8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사라고. 예? 누가? 유리방에서 사라고. 사라겠어요? 예, 그래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해야 되나? 뭐라고 어떻게 해야 설명을 되나? 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게 두 가지잖아요. 테마로 움직일 거냐, 실적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꺼졌어요. 가스 쪽을 이렇게 이슈가 돼갖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약간 꺾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거래가 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선이 꺾이는 데 이 분홍색 선이었대요.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봐. 이 선들에 따라서 주가가 어때요? 위로 올라갈 때는 이 분홍색 선이 서 있고, 그죠? 떨어질 때는 분홍색 선이 꺾이잖아요. 그럼 중심은 뭐냐? 이 중심대로 움직여요, 주가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심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가총액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거래가 죽어버려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횡보나 이 반등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이슈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12,000원 밑에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비중도 80%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대? 80%면 제가 지금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살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조그만 거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이 비중을 그렇게까지 늘리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세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서 수익을 단기 금액으로 노리는 종목이지 이거를 뭐 80% 90% 사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언저리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00원이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15,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좀 더 홀딩, 아니 못 넘어간다고 거기서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15,000원까지 잘 보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강연회가 오늘은 제가 하질 않습니다. 오늘은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이라고 하죠. 강연회보다는 공부방을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좀 더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숫자를 안다는 거죠. 숫자를 안다는 거는 연산을 할 수 있고 그 숫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주식하는데 좀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뵙도록 할 거니까 알람 잘 해놓고 그때 뵙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도 뿅뿅 올라갈 겁니다. 8월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손실 났던 부분들은 수익 난 거는 무조건 손실 난 거 파세요. 그래서 상계철에서 종목을 줄이는 전략이 좀 맞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4분기, 3분기 이 뒤쪽 단들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은 종목을 파는 게, 종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이브요. 하이브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예. 17만 4천 원에 60%입니다. 아, 최근에 샀어요? 예, 아. 목요일 날요. 목요일 날 샀어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인기 그룹 때문에? 새로운 걸그룹 때문에요? 네, 새로운 거 생기고 또 네. 이거 뭐라 코로나가 좀 좋은 시기에만 네.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BTS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었잖아. 이 종목은 BTS의 영향을 예. 가장 많이 레벨업이 된 건데 다운도 마찬가지고 레벨업도 그 BTS, 다운도 BTS. 근데 새로운 걸그룹이 좀 인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들어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있다가 여기 20만 원이나 여기 8월 한 달 정도 들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8월 달까지 딱 들고 있다가 뭐 20만 원 언저리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위로 보기에는 좀 무거워요. 이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무겁다. 이쪽보다는 뭐 JYP나 뭐 YG엔터 이쪽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러 나오는 전략이 어떨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20만 원 그 언저리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솔 케미칼이요. 한솔케미칼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1,500원에 네. 4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네. 3월 달인가 3월 말쯤에 한번 네. 그걸 21만 원에 샀다가 26만 원에 한 팔아 먹었고 또 샀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뭐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네요. 아, 그래. 최근에 이쪽 자체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소재 네, 부품 장비 그런데요. 쪽에. 네. 그 한솔 케미칼이 네. 주 종목이 뭡니까? 2차 전지입니까? 네. 뭐 반도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 믹싱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사이클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예요, 이 회사가. 아까도 얘기했 좀 소재도 하고 장비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믹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적단이 되게 좋아가지고 기관들한테 되게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이. 근데 이게 피크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고점을 찍으면 이제 피크아웃, 이거보다 더 좋아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이 다운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되고 그에서 땡겨주는 게 이게 중심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거기 관련돼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이건 뭘로 봐야 되냐라고 했어요.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테크니컬 방법으로 봐야 돼요. 테크니컬 방법을 볼 때는 우리가 고점에서 얼마큼 빠졌냐를 딱 봐요. 그럼 몇 프로 빠졌어요? 이거 한 50% 빠졌죠? 예. 그럼 50% 빠졌을 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25%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0만 원 언저리, 28만 원에서 30만 원 언저리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시 50% 레인지 밑에 하단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25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럼 25만 원 팔면 돼요. 아니면 더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23만 원 이번에 넘어가지 못하면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23만 원 넘어가면 24만 원, 25만 원 팔 준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항이 많이 부딪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도 많이 꺾여 있어요. 그죠? 이렇게 수급들이 좀 꺾여 있잖아요. 기관들이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많이 갖고 있던 기관 물량이 나왔고 개인들 뭐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테크니컬 방법으로 25만 원, 26만 원에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 실적은 좋아요, 이 회사는.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왔을 때 수급이 붙냐 안 붙냐, 업황이 좋냐 안 붙냐 이거거든요. 실적 가지고만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그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못 기술적 올라간다. 반등으로 네. 25만, 26만 원까지는 다시 오르나요? 저는 그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선들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걸려있는 게 있으면 뭐 이거 저 어떻게 점프할까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점프하기 좋잖아요. 근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신경 쓰이죠. 그럼 또 강력하게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격에서 머리 위에 뭐들이 많냐면 이 저항이 많아요. 이게 저항이잖아. 이 저항. 그죠? 예. 이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야 돼요. 이거는 뭐 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것들은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수급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3만 원 못 뛴다고 밑으로 더 빠져요. 예. 근데 뜬다 그러면 여기 23만 원, 25만 원까지는 거기 안에서 팔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APC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30%.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네, TV에서 네,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지금 아예 1년째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이거 반도체 소분장 쪽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이 업종을 볼 때는 중심의 종목을 잘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로 얘기할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딱 보고 봐야 돼요. 이게 실적이 좋은 대장주를 봐야 돼요. 반도체로 볼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는 거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다 다운다이스크 됐죠. 한 2년, 지금 1년 넘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네, 그 이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신 거는 제일 꼭대기에 사셨어. 그죠? 네. 맞잖아요. 이게 여기서 샀잖아요. 이게 피크아웃 때 사신 거거든요. 그죠? 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명했던 게 뭐 이게 허리선이다. 이게 분홍색 선이 어때요? 자꾸 빠지잖아요. 네. 그죠? 추세가 빠졌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적 테크니컬 방법으로 봐야 돼요. 이게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건 수급에 놀리고 업황에 놀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 테크니컬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50% 빠졌어. 그럼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요. 여기서 네. 여기서 어떠냐라고 해서 시장이 좋거나 업황이 좋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세게 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네.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3분기, 4분기도 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디램가 가격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좀 주거든요. 쇼티지가 반도체 장비는 또 이 소비와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또 이 높은 건 사지 네. 마세요. 이 높다 안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분홍색 있잖아요. 분홍색 이게 중심이거든요. 네. 이 종목이 네. 이렇게 분홍색이 올라가면 깔아놓고 올라가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이 네. 꺾이면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우리가 이 분홍색 네. 선이 많이 위에 있다 그러면 사지 마요. 그거만 해도 돼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높은 거 안 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굵게 신으래요. 알겠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산 건데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타야 될까요? 아니면 안 돼.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안 돼. 물 타면 안 돼. 그럼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보야죠. 2만 원까지는 보고 최대한 네. 손을 들 정도로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또한 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굳이 물 탈 거보다는 다른 거 좋은 거 사서 이제 잘 보이시면 다른 거 사갖고 올라갈 때마다 수익금을 이 정도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계 네네.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그래요? 쉽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네. 이 종목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올라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장비거든요. 이쪽은 안 좋아요. 반도체가 좋아야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산다고 네. 칠 때 떨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이거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고점인데 단가를 더 떨어지면 더 심리적으로 유효한이 되니 굳이 얘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사서 수익 난 거를 이만큼 팔려내면 되잖아요. 그럼 상계 처리가 네. 되거든요. 지금은 그럴 네. 때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네.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고 그럼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을 사서 수익 내서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좀 2만 합리적이네요. 원까지는 기다려보고 있을까요? 네, 2만 원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2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시고요. 네, 선생님.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중앙에너비스 네. 36,500원. 이것도 우리가 또 테마로 묶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신 거예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 한참 에너지. 예, 관련주에. 예, 그래가지고. 예. 네네네. 힘들지 않으세요? 좀 힘들긴 한데요. 네. 이게 오를 수 있을지. 네. 겨울 되면 조금 저기가 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렇죠.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수업료 냈다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는 안 하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료를 학교 가려면 수업료 내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이겨내려면 성장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에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다음에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내가 좀 더 네네. 집중적으로 보고 이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시간을 주면 중간가까지 올라가요. 3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물량이 다 빠지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또 이게 여러 가지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다운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국하고 대만하고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유가에 대한 변동이 줄 수 있어요. 그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졌다고 하면 이 종목 한 번 더 튈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뭐 회사의 뭐 기본적인 펀드메탈 가지고 움직이긴 건 아니고 테마로 움직였고 이 종목은 아직 매집이 돼 있어요. 아직 못 팔았어요. 세력들도. 네. 물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다음에 살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 삐죽삐죽한 자리 있잖아요. 내가 샀을 때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여기가 가격이 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렸는지 봐봐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제일 위에서 샀거든요. 네네. 그쵸.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 좀 그래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보면, 내가 높게 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높게 살면 그만큼 나한테 핸디캡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높은 데서 더 높게 팔기에는 되게 테크니컬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려우면 다음에는 이제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점 대비 50% 빠졌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반등 들어와요. 이제 그때 우리가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만 원대 되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하고 대만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폭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솔루스 첨단소재요. 솔루스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67,000원이고요. 비중은 15%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2차 전지도 제가 살 때는 좋았고요. 예, 동막 쪽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죠. 예. 전기차도 예, 맞아요. 좋다 그러고, 네. 그래서 샀는데, 네. 2차 전지 다른 거는 뭐 내려갔다가도 잘 들어 올라오는데, 네. 이것만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이클 봤더니, 네. 봤더니 실적이 안 좋아요. 생각보다.
주억인가 뭐 네, 적자. 손해가 났다고 네, 손해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이걸 줬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네. 우리가 이렇게 사신 가격을 보면 우리가 가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제 과거인 네네. 거잖아요. 과거니까 지금을 회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네네. 종목이 싸냐 비싸다고 논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돌아봤을 때는 그 자리가 높았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네네. 추측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네. 이제 이게 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동이 예. 그러니까 픽아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건 그 팩트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런 중소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 실적에 영향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5천억 밑에는 실적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실적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이런 그 장비나 뭐 아까 얘기했지만 2차 전지나 뭐 이런 업황에 대한 그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종목이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게 얼마큼 찍었냐면 밑바닥에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이게 얼마만큼 올랐는지 우리가 가격을 볼 때 이 가격 이론이라 하거든요. 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봐봐요. 쫙 이거 엄청 많이 올랐죠. 쫙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은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에 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그쵸. 지금 돌아보면 예. 그 당시는 쌌다고 그 생각했을 당시는- 거예요. 그 그죠? 당시는 조금 괜찮아. 내가 내려갔다고. 요 내려갔기 네. 때문에 사도 돼. 그러고 했을 때는 네네. 우리가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위쪽인데 떨어졌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네. 그 허리선이라고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 허리선이 무슨 선이면 55일선 이것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건 기본적인 메탈이에요. 펀드멘탈이에요. 이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치라고 하거든요. 가치는 좋아. 이거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그동안 뭐 괜찮았어. 근데 이게 꺾였어요. 그 꺾일 땐 잣대를 뭐로 보냐면 저걸 보는 거야. 이렇게 이 선. 그래프 선. 아까 그 67,000원짜리 밑에부터 꺾이기 시작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얘가 어때요? 네, 계속 깔렸죠. 떨어졌어요. 얘가 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에요. 이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 방향으로 계속 가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떨어져요. 근데 반등이 들어와요.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 반등 들어오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팔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는 이 밸류단이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언더퍼폼이 네. 한 번 더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오니까 그 시간을 좀 주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러면- 더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 왜 자꾸 사지 말라고 하냐면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사서 시간이 오래 걸릴 바에는 다른 종목을 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 그거 사가지고 이 종목을 팔아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을 더 샀다가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얘를 더 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사서 얘를 좀 줄여내면 또 마음이 향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종목을 줄일 막 수 있어요. 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할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전화네요. 빨리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S요. 삼성 뭐요? SDS. SDS 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 15만 8천에 15%입니다. 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작년 1월였어요. 많이 안 가죠. 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더 사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저는 있을 거잖아요. 멘토님 그 교육을 듣거든요. 네네네. 근데 좋다고 제가 평을 들어서 기다리지는 할 건데요. 네네. 제가 매매가를 잘 몰라가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돈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기차, 그 배터리, 반도체, 네. 제약바이오,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 전자센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삼성 네. SDS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죠? 네, 좋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네. 못 가잖아. 이게 지배 구조에 영향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지배 구조 영향이 있어요. 삼성이 이제 지배 구조에 영향이 조금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내가 수익을보다는 혹시 자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없구나. 그럼 노후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 3년 정도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막 계속 좀 돈 있을 때 조금씩 사업 모아서 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멘토님 너무 믿거든요. 네, 근데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믿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 좋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15만 원 이상에 팔 수 있으니까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2시간이 훌떡 가버렸네요.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예, 오늘은 그 공부방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